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성우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 해당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온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면서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001억 원, 오늘 전까지만 해도 시총 1,000억이 되지 않는 소형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보유 지분이 1.74% 상당히 적은 지분이고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는 매수 주체는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종목의 주요 사업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로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완제품 수동 회로 구성의 핵심 부품인 필름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쓰이는 범위가 좀 광범위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회사의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우상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전방 사업이 범위가 넓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투자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원 공급 장치 SMPS라는 전원 공급 장치 부품인데 이 부품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장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좀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전원 공급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산업용 가전 부품 수요 확대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호전자의 주요 제품은 크게 전원 공급 장치인 SMPS와 축전기 제품 필름 커패시터가 있고 또 이제 필름 커패시터 원료인 증착 필름 이게 이제 주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원 공급 장치의 매출 비중이 69.9%라고 합니다. 가장 높죠.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장치를 SMPS라고 하는데 SMPS와 필름 커패시터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프린터, 그리고 TV, 보일러, 생활가전 등의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전방산업 제품의 소비가 크게 확대가 됐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성우전자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공급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전제품이나 이 부품이 쓰인 제품의 수명보다 훨씬 더 주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AS의 용도로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뭐가 있냐면 메타버스나 뭐 가상현실 VR이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작년에 큰 화두가 됐었는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솔 기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임기를 보통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뭐 소니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콘솔 게임기 이 콘솔 기기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태에서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4에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그 콘솔 기기에 콘덴서 필름을 공급 중인 성호전자의 모멘텀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좀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부각된 모멘텀이라고 보고요. 이 소니에서 생산한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콘솔 기기에 현재 성호전자가 생산한 필름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가 메타버스와 연관이 돼서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하면 성호전자도 덩달아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은
4도 있고 또 이제 5도 새로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콘솔 기기가 판매될 때는 VR이라든지 메타버스를 적용한 게임 위주로도 얼마든지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성호전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등 콘솔 기기에 사용하는 콘덴서 필름을 공급하고 있고, 그 중에 닌텐도의 콘솔 기기인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콘덴서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의 콘솔 기기가 향후에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을 공급 중인 성호전자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엮일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의 필름 콘덴서를 공급 중인 회사가 이제 아우디는 기존에 이 성호전자의 필름 콘덴서를 받아서 쓰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소니라는 회사, 지금 이 아우디와 소니라는 회사의 공통점 뭐냐면, 전기차 시장을 본격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죠, 최근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했죠. 아우디는 몇 달 전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생산을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와 소니는 기존의 필름 콘덴서를 부품을 공급받고 있던 회사예요. 거래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전기차 시장까지 크게 진출을 할 거라고 선언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공급 중이었던 필름 콘덴서의 수요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성호전자가 일본의 소니 전기차 사업 진출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니 최고 경영자가 이 지난 4일이죠. 1월 4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2에서 전기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죠. 그래서 애플카처럼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소니는 올 상반기 내 별도 법인인 소니 모빌리티 설립 등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된 반도체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표시하는 V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아우디라는 회사, 아우디는 이미 기존부터 성호전자에게 이 필름 콘덴서를 공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랬던 아우디가 2025년까지 20개 이상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 향후 5년간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에 20조를 투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존에 공급하던 필름 콘덴서의 공급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사들의 신규 사업 진출이 성호전자에게 득이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요. 이제 마지막 투자 모멘텀으로는 전환권 행사로 인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작년도 말에 작년도가 아니라 재작년 말부터 이 성호전자가 전환사채 발행했던 것들이 전환권 행사를 하면서 부채와 자본 비율이 안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부채와 자본 비율이 뭐 1.5대 1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부채와 자본 비율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의 부채로 인식되어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고 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좀 희석될 수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 자본 비율의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데, 이 신규 사업은 어떤 부분이냐면 태양광 관련 사업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뭐 웨이퍼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에 부품을 공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사업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
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는 보통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으려면 수익성이 크게 증가를 한다든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증가는 아니고 재무 구조가 좀 더 안정적인 추세로 바뀌면서 신사업으로 인한 매출 확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증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 보면 이건 이제 2020년도 12월 4일 기사인데 이때부터 전환사채가 꾸준히 전환권 행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우전자의 전환사채가 대거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부채로 계상됐던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무 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이제 2020년도 12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대주주 지분율 희석 등 지배력 약화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지배 기준을 지배 지분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에 좀 재무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채 자본 비율을 보면 예전에는 부채가 훨씬 더 크게 인식이 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만 해도 부채가 548억 원이고 자본 총계 423억 원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2019년도에는 부채가 545억 원 그리고 자본이 412억 원 이렇게 좀 크게 변화 없다가 2020년도에 부채가 686억 원이고 자본이 730억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율이 부채가 좀 더 우세했는데 지금은 부채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춰졌고 최근에 이제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이 비율로 따졌을 때 1대1 정도 비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1대1 정도 된다든지 자본 비율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이제 부채 비율을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사업 관련된 부분 신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장 진출이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태양광 시장에 직접 진출했다기보다는 이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의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 공급 승인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3월달 기사예요. 그래서 이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는 이 인터버와 컨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우전자가 상반기 공급을 시작할 콘덴서는 발열 제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고 냉각용 팬을 뺀 차세대 태양광 인버터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콘덴서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 설비 수명에 연관을 짓는 주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만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태양광용 부품을 공급하는 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아직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사업 기대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긴 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이제 이건 2020년도 기준인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8억인데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130억이 넘어가는 수치죠.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는 요소에 넣지 않은 이유가 영업 외 수익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성우전자가 투자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금융수익이 포함된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 사업에서 매출이 크게 나고 수익성이 좋아져서 순이익이 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순이익 증가만으로 수익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이 재무제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이런 시각 자료를 한번 올린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내용에 보면은 자세히 매출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영업의 수익이 발생된지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 그게 이제 증가를 하고 금융수익에 반영된 합산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전방 사업의 수익성 증가가 크게 나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로 인한 부채 자본 비율의 안정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인한 매출 증가 모멘텀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투자 모멘텀들을 줄여서 말씀드려 보자면, 전방 사업인 전 공급 장치의 부품 수요 확대되면서 주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련된 콘솔 기기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고객사였던 아우디와 소니에서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이 해당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마지막으로는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부채 자본 비율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향후에 매출 증가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당히 좀 무거운 저항 구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 흐름이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기존의 매수 주체 세력의 이런 매수세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는 아주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향후에도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 1,700원 초반의 매물대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볼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주요 저항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도 혹은 뭐 장기적으로 봐도 지지, 저항 이후 지지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지켜서 보신다면 해당 종목으로 충분히 투자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이 영업이익 확대로 인한 순이익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업종을 고려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시총 1,000억 정도가 물론 이제 과소평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500억, 2,000억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시총으로 치면 1,200억 정도, 그리고 예전 전고점을 최고점 2,245원 정도를 근처로 해서 그 정도 주가 상승까지 여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의 매물대가 좀 얇은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요 저항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필수적으로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향후에는 좀 성장주와 그 다음에 가치주의 메리트를 다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잠재력은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뭐 편성하시는 건 좀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1,700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우전자라는 종목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도 추후에 이제 추세 잘 보면서 또 다음 분석 영상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